쏙쏙 부동산입니다. 뭉쳐야 좋다. 이 모아타운은 미니 뉴타운 맞나? 뭐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뉴타운이란 말은요, 2008년에 출범한 서울시장이었어요. 2002년 때부터 추진했던 서울시장으로서 했던 이제 도시 정비 사업의 명칭입니다.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은 종전의 개별주택에서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 대신에 이 광역단위 생활권을 중심으로 노후불량 주택을 재개발하고 이 서울시가 도로나 공원 등의 기반 시설을 건설해주는 신개념의 재개발 프로젝트였습니다. 당시 서울시장은요, 강남 지역과 비교해서 도로와 학원, 학교 등 기반 시설과 생활 편의시설이 떨어진 강북 지역을 종합적으로 재개발하기 위해서 뉴타운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. 대표적인 뉴타운 지역으로는 이 성동구 하왕십리 등의 왕십리 뉴타운, 그리고 성북구 기름 정릉동의 기름 뉴타운, 그리고 은평구 진관내 외동의 은평 뉴타운, 이 세 곳이 시범지구죠. 이거와 용산구 한남동이라든지 서울 서대문구 가지역을, 또 강북구 미아, 또 강동구 천원, 또 이문, 희경, 신길, 흑석, 신림 뉴타운 등입니다. 이 중에서 은평 뉴타운은 재개발 방식이 아닌 이 도시개발 이 방식의 뉴타운이죠. 뉴타운을 법에 의한 정의로 엄밀히 말하면 도시재정비 촉진 지구가 된 거예요. 자, 그냥 이제 재개발이면 재개발이지 뉴타운을 왜 만들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. 앞에서 언급하셨다시피 서울의 이 재개발은요, 90년대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. 그러나 이 각기 구역별로 독자적으로 진행되었던 재개발이 도시기반 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새로운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주거 환경이 오히려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. 그래서 당시 서울시는요, 뉴타운 개발 사업은 인접하거나 근처에 있는 재개발 구역을 묶어서 그 지역에 충분한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단순한 주택 개선이나 도시 정비가 아닌 공동의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도시 전체가 잘 짜여진 이 미니 신도시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. 우리가 이제 아현 뉴타운 등 몇 개 뉴타운을 가보더라도 뉴타운 내 이 재개발 구역 사이사이에 넓은 도로, 잘 갖추어진 유치원, 초중학교, 마을 주민을 위한 공동 텃밭, 쾌적한 도시공원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. 이 뉴타운에는 이 개별 재개발 구역에서 이루어지던 오로지 새 아파트만 짓는 것이 아닌 학교, 공원 등이 다 갖추어져 있는 인간 중심의 커뮤니티가 잘 마련되어 있던 것입니다. 서울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이 모아타운 정책은요, 대규모 면적을 가진 이 뉴타운 사업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만일 100만 제곱미터 일대의 면적의 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가정해보죠. 이 일대 안에서 재개발 구역들이 8m 도로를 기준으로 5개 정도의 각각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그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될까? 구역별로 멋있는 새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어서 겉으로 좋아지는 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. 그러나 이 각자의 정비구역은요, 자기네 구역 안에 기반 시설만 신경 쓸 뿐이고 이 구역 경계에 해당되는 도로의 확장에 관해서는 무관심할 겁니다. 왜냐하면 정비 사업에서 새로 만드는 도로는 재개발 사업의 수익과는 관계가 없습니다. 이 도로를 넓히기 위해 기부 채널을 더 많이 한다면 오히려 수익이 줄어든다 이거죠. 게다가 이제 초등학교, 또 중학교, 또 공원이나 녹지 등 기반 시설을 별도로 만들거나 확장하지 않고 새 아파트만 덩그러니 있다면 그 신축 아파트에 거주하게 되는 주민들의 주거 환경은 더 나아질 수가 있을까? 자, 이것은 이제 마치 어떤 사람이 깨끗이 목욕을 했는데 누더기 옷을 입은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. 이렇게 5개 이 구역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이 주위 주거 환경에 해당하는 종합적인 기반 시설을 만들지 않고 그대로 이 낙후된 상태로 둔다면요,
도시계획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는 못할 겁니다. 경기도 어떤 지역에 가면요 아파트만 질비할 뿐 분당, 일산, 신도시처럼 직사각형 바둑판 도로처럼 되어 있지 않고 도로가 곡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. 이러한 곳은 처음부터 주택수만 늘리는 것에 급급하였을 뿐 도로 등의 기반 시설에 대한 고려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. 한마디로 난개발이 이루어질 것이죠. 이제 반대로 재개발 구역 여러 곳을 묶어서 이 뉴타운으로 진행하는 재정비 촉진 사업은요, 이 5개 구역별로 각자 재개발을 하되 100만 제곱미터의 땅 안에 이 기반 시설을 만들 곳을 전체 면적의 10% 정도인 10만 제곱미터로 하면 기존의 좁은 도로를 4차선으로 넓힐 수가 있습니다. 더욱이 여기에 주거의 쾌적성과 휴식 공간을 위해서 공원도 조성하고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의 이 새로운 주민의 이 자녀들을 위한 학교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하면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 구성이 가능해집니다. 이것이 바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추진하였던 뉴타운 사업의 본질입니다. 자, 그래서 각자 구역별로 재개발 사업을 한 지역과 여러 개의 재개발이 모여서 새로운 뉴타운 사업을 하는 곳의 주거 환경과 쾌적성은 하늘과 이 땅 차이가 될 겁니다. 즉 뉴타운 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을 때 전혀 이 차원이 다른 새로운 도시가 탄생하였다는 것을 느낌을 줍니다. 모아타운도 어찌 보면 이 뉴타운과 유사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뉴타운 안에 이 개별 재개발 구역이 이 사업을 독자적으로 하는 것처럼 모아타운도요 개별 모아주택 구역이 각자 사업을 진행합니다. 그러면서 이 도로 및 모아주택 구역들의 이 공동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은 각 구역 간의 건축협정을 통해서 공동으로 만들게 됩니다. 2016년부터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1만 제곱 이내의 땅 면적에서 자발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. 도로만 약간 넓히고 기존의 기반시설에 의존하다 보니 이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을 만들지 못하고 난개발만 되었던 것입니다.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고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바로 모아타운입니다. 모아타운의 사업 가능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내이고 각 모아주택의 면적이 1에서 2만 제곱미터 이내이므로 이 모아타운이 축소된 뉴타운, 즉 미니 뉴타운으로 충분히 불릴만 할 겁니다. 오늘 쏙쏙 부동산 마치겠습니다.